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 자동차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 또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이거는 이제 메타도구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출간한 책인데요. 이제 이 책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 게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제 메타도구를 제가 세 가지의 메타도구를 선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나노 테크놀로지,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인데 미래 자동차도 이제 이 기본적인 이 메타도구를 가지고 미래 자동차의 어떤 그 변화들을 우리 예측해 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메타도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구가 있는데 도구의 도구, 그러니까 도구를 만드는 도구죠. 결국 미래 자동차도 뭔가의 도구를 가지고 만들 건데 패러다임 크게 바뀔 때마다 이 메타도구 같은 것이 나옵니다. 도구의 도구가 나오는 거죠. 그 메타도구들이 기존에 있던 도구의 어떤 역량을 바꾸거나 혹은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그렇게 역량이 바뀐 혹은 새로 출몰한 도구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제품 또 신제품들이 나오죠. 사실 미래자동차는 하이라키를 본다면 이 메타도구의 변화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두 번의 강의에서는 메타도구까지는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책도 몇백 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책인데, 그래서 이 메타도구, 미래 자동차의 가장 최상의 하이라키에 있는 이 메타도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하고 다음번 강의에서, 이번 강의와 다음번 강의에서 우리가 다룰 미래 자동차는 그런 메타도구를 전제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건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조하시면 또 미래 자동차라는 강의를 듣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미래 자동차라는 것은 전기 자동차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 자동차의 변화는 단순히 에너지의 사용 방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들 미래 자동차 그러면 전기냐 수소냐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미래 자동차의 변화의 일부에 불과한 거죠. 에너지 사용 방식에 불과한 거죠. 네. 그래서 수소 자동차도 결국은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미래 자동차의 에너지 사용 방식은 전기가 될 겁니다. 전기가 되는 거죠. 네. 전기가 된다. 그게 이제 배터리 전기인지 수소를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태양광이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에너지 사용 방식은 전기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걸로는 지금 거의 굳어졌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래 자동차의 변화는 단순히 에너지 사용 방식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강의의 지금 중심의 포인트에 있다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미래 자동차는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규정을 먼저 하고 가고 싶은데요. 역사상 가장 크고 전면적인 변화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미래 자동차를 얘기할 때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역사상 지금 가장 크고 전면적인 변화에 지금 놓여 있고요. 그 미래 자동차의 핵심은 에너지라기보다는 에너지는 부차적인 거고요. 자율 기술 구현이 핵심적인 중심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하면 자동차를 재창조하는 그런 어떤 컨셉이 지금 미래 자동차를 우리가 예측할 때 가장 중심에 두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어떤 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래 자동차 산업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산업의 구조도 그렇고, 부품과 소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투자 시장의 미래도 미래 자동차 산업이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 시장의 미래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 그건 시작됐죠. 미래 자동차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콘이라고 하는 테슬라. 네. S&P S&P 이제 500에도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네. 대표인 앨런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막 시장이 막 출렁거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미래 자동차 산업은 투자 시장의 미래도 결정할 만큼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거죠. 어, 미래 자동차는 기업의 미래도 바꿉니다. 네, 저는 이제 미래 자동차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래 기업의 최고 승부처. 그러니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를 막 그 경쟁을 하는데 여러 산업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군들이 있는데 그 산업군들 중에서 가장 크고 최고의 승부처가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미래 자동차다. 제가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1위는 미래 자동차 회사가 될 거예요. 뭐 이미 뭐 테슬라 통해서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네, 자동차 회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잡으면 거의 모든 주요 산업에 영향을 주는 힘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왜 이 미래 자동차가 혹은 미래 자동차의 승부에서 이기는 회사가 시장을 지배하느냐? 또 왜 미래의 투자 시장에서는 자동차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주 뭐 이거는 상식적인 겁니다. 이 자동차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애플을 예전부터 제가 주목해 왔고 또 애플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예측도 하고 시나리오도 발표했는데 애플은 어쩌든지 간에 반드시 미래 자동차를 저는 갈 것이다. 10년 전부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애플이 뭐 우리는 잡스 때부터 뭐 자동차에 관심 없다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애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지금의 위치 혹은 지금보다 더 커지기 위해서는 예, 자동차 산업을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애플의 주력 산업은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다음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미래에는 제가 이제 이런 예측도 했는데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미래가 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디바이스가 사라져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커다란 산업으로 흡수돼 버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스마트폰의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그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스마트폰은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디바이스, 하드웨어 디바이스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혹은 거의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이 망하는 거예요. 애플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이 스마트폰의 미래는 사라지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러면 애플이 살아남으려면 혹은 지금보다 더 커지려면 애플이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어 팔아야 되잖아요. 컴퓨터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애플이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 자동차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은 필연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애플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애플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애플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느든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주가는 떨어지고 애플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파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이거는 아주 필연적이고 논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동차 산업에. 네. 애플이 컴퓨터 산업에서 스마트폰 산업으로 들어오면서 애플이 성장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많은 디바이스를 팔았어요. 애플은 소프트웨어도 하지만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소프트웨어의 강력한 지배력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어 팔고 소프트웨어 지배력으로 하드웨어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더 비싸게 하드웨어를 파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업 구조를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게 애플이에요. 근데 애플은 소프트웨어에서도 뭐 애플의 OS도 있고 막 이러지만 사실은 그 OS가 디바이스가 있기 때문에 OS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를 계속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사실은 OS는 소프트웨어는 거의 무료잖아요. 무료인데 그 소프트웨어를 쓰기 위해서는 디바이스를 파는 거고 사람들은 디바이스를 사는데 소프트웨어의 효과를 보는 거고. 그런데 이게 두 개가 한 몸인데 이 소프트웨어가 최대의 극대화를 내려면 값은 무료인데 애플은 흥미롭게도 소프트웨어가 최고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값이 무료예요. 그런데 하드웨어 디바이스에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값이 하드웨어 디바이스에 전가된 게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은 하드웨어 자체, 즉 폰 혹은 컴퓨터를 다 분해해서 부품의 가격, 뭐 소재의 가격들을 막 따져가지고 경쟁하는 제품보다 야 이게 훨씬 더 뭐 비싼데 몇십 프로 비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가격이 투영돼 있고 소프트웨어는 표면적으로는 공짜로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애플이 앞으로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하드웨어를 계속 팔아야 돼요. 그런데 애플이 계속 성장했던 이유는 컴퓨터를 팔다가 스마트폰이 오면서 전화라는 게 각 가정에 한 대밖에 없던 게 개인당 한 개씩 갖는 디바이스로 됐죠. 그리고 그 디바이스가 사실 하나가 점점 가격이 오르면서 컴퓨터 한 대만큼 됐어요. 컴퓨터의 가격은 떨어지고 스마트폰의 가격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애플은 컴퓨터만 팔면 그때보다 스마트폰을 파는 게 낫죠. 왜냐하면 컴퓨터를 모든 사람에게 다 파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사실은 애플은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에 성장하는 거고 앞으로도 애플이 그 디바이스를 계속 더 많이 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를 사는 거죠. 주식을.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어지면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폰의 하드웨어가 없어지면 스마트폰의 기능은 살아있을 수 있어요. 네. 소프트웨어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생태계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드웨어는 없어질 수 있어요. 몸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다른 하드웨어가 대체하는 거죠. 스마트 글래스라든지 혹은 뭐 가상현실 여러 가지가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디바이스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플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져요. 왜? 디바이스를 팔아야 그 디바이스 안에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를 넣어서 소프트웨어는 공짜로 주고 디바이스의 가격을 늘려서 부가가치를 늘리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 캐리어가 디바이스인데 이 캐리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애플은 망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경쟁력. 왜?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른 하드웨어에다 심으려면 어떻게 되냐? 구글이라든지 다른 경쟁자들이 이미 어떤 디바이스든 상관없이 꽂을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데가 그걸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드웨어 캐리어를 상실한 채 그거를 경쟁이 없어진 채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경쟁하면 경쟁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애플은 애플 디바이스의 캐리어에 최적화되게 소프트웨어 해놨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다른 디바이스에 들어가면 오히려 성능이 저하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플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캐리어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새로운 캐리어를. 뭐 현재는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을 계속 더 많이 만들어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패드를 만들어 판 거죠. 캐리어를 갖다 판 거예요. 그런데 이 애플이 그게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캐리어를 찾아야 되겠죠. 혹은 그게 있더라도 더 돈을 많이 버는 캐리어를 팔아야 되죠. 회사는 계속 성장해야 되니까. 연간 성장률을 계속 뭐 그게 3%가 됐든 5%가 됐든 10%가 됐든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을 계속 가격을 높이는 한 한계가 있는 거죠. 패드의 가격을 또 컴퓨터의 가격을 높이는 건 한계가 있죠. 그리고 수량을 높이는 것도 이제 스마트폰도 개수로는 스마트폰의 판매 개수 시장 규모로는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높이든지 시장의 규모 사이즈를 넓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둘 다 한계에 와 있어요. 네, 프리미엄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만으로는 현재의 매출을 유지할 수는 있는데 네, 이 경쟁자의 어떤 시장을 뺏어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더 시장이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애플에서는 고민해야 되죠. 새로운 시장 캐리어, 새로운 캐리어를 만들어야 된다. 론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 스스로가 규모를 키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애플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자동차예요. 왜? 기존의 자동차는 애플의 입장에서는 캐리어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자동차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드웨어거든요. 기기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미래 자동차는 완벽하게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뭐 5년, 10년 전부터 제 이제 시나리오 읽으면 늘 알겠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래 자동차를 컴퓨터에 바퀴가 달려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미래 자동차는 스마트폰처럼 모든 개인이 한 대씩 가질 수 있게끔 되는 그런 어떤 세상이 온다.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는 혹은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또 기존의 스마트폰 회사들이 이 미래 자동차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죠. 거기서 승부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 자동차라는 게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의 최소 20배에서 많게는 100배가 넘는 가격이에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애플이 이 미래 자동차를 잡으면 애플의 매출은 지금의 매출은 미래의 매출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주식은 지금도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 자동차를 하면. 미래 자동차를 가지 않으면 애플은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고요. 미래에 왜냐하면 성장이 지금 한계에 완전히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서 엑시스를 해야 되고 만약에 미래 자동차를 가면 애플의 주식은 지금도 엄청 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에게 물려줘도 되는 그런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 새로운 캐리어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얹고 생태계를 얹은 이 새로운 캐리어는 스마트폰의 최소 20배. 그러니까 자동차를 한 대 팔면 스마트폰 20대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비싼 자동차는 스마트폰의 100배가 넘어요. 네. 뭐 억대를 호가하니까. 네. 그래서 대중적인 디바이스 그리고 대중적인 이제 개인이 소유하는 디바이스죠. 그건 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 미래 자동차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공유 자동차를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공유 자동차는 여전히 미래 자동차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중심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공유 자동차를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의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지 않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그게 주가 안 되느냐, 부수냐. 첫 번째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이 미래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왜? 자동차를 사람들이 전혀 안 타고 다니고 밖에 돌아다니는 대중교통, 뭐 택시라든지 혹은 버스라든지 뭐 요런 수준의 차들만 돌아다닌다면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지금 세계에서 가장 단일 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인 뭐 가장 큰 규모가 할 수 있죠. 이 자동차 산업이 10분의 1, 100분의 1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건 자동차 회사의 공멸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미래 자동차 회사들은 절대로 공유 자동차가 자동차 시장의 중심이 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망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의 기업만 나고 다 죽어야 돼요. 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공유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도록 시장을 형성하지 않아요. 제가 이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 시장이 먼저 열렸으니까 혹은 그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뭐 그걸 한다 어쩐다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상식적인 거고요. 비즈니스의 상식이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치에 벗어난다는 거죠. 자동차 시장을 스스로 줄인다는 것은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는 미래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인 디바이스예요. 개인화예요. 미래 자동차 핵심을 꼽아라 그러면 저는 뭐 컴퓨터다. 뭐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개인화예요. 자동차가 완벽하게 나를 알고 나에 맞춰서 나의 몸처럼 움직인다. 이게 미래 자동차의 가장 핵심이고 이게 미래 자동차의 가장 뭐랄까요? 탁월한 어떤 그 성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